보호무역주의가 확대에 따른 그런 타개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국제무역체제가 자유무역, 그동안 자유무역 체제였는데 보호무역주의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보호무역은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대해서 한 나라의 총력, 총이라는 것은 총만족도를 어떤 경제의 총력, 총만족도를 줄이기니까 자유무역하는 것이 수출국이나 수입국의 모두한테 좋다라고 경제학 체계는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출을 자유화시키는 것은 모든 국민을 그래도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데 수입의 자유화는 약간의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수입을 많이 늘리게 되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산업을 이축시키고 국내 산업이 이축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관련된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이론 책에서는 수출과 수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모두가 이롭다고 되어 있지만 수입국에서 보게 되면 무역 수지가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죠. 계속되면은 나라가 나중에는 부도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 러스트 벨트라고 합니다. 러스트 벨트는 과거에 자동차나 철강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됐던 곳인데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산업이 쇠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을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오하이오주라든지 미시간, 펜실베니아, 인디아나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적자가 많은 나라 순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무역 수지에서 적자되는 나라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이런 순서로 가서 일본 624억 불이고 한국에 601억 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분명한 인구 차이도 있고 땅 크기도 있지만은 무역 수지로 보게 되면 적자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타결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뭐 투자한다든지 사오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고 해서 이제 서로 협상은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FTA를 체결을 해가지고 2.5%를 우리가 우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품목 관세에서 미국, 유럽이나 일본이나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시장이 미국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품질과 가격으로 이제 미국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의 회사들이 그만큼 또 기술력을 발전시켜야 되고 원가를 다운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또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가 50%인데 50%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7% 이상이 비싸지니까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지금 관세 때문에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와 뭐 국내 경제 이런 것에 전부 다 좋은 영향이 아니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 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는 산업 수요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산업의 수요가 증가했구나.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는데 구리 가격이 2013년 말에
8,476달러에서 2024년 5월 24일 날 1,85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9,0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는 보합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리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자, 세계 경제 전망이 좋지는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고요. 세계 경제 전망이 나쁘게 되면 당연히 금융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3,250을 넘을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200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업별 수출 전망에 따라서 기업별의 주가가 오르막 내리막 변동을 하고 주식시장도 움직이는, 그래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 세계 경제 영향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 국내 영향을 주는 것이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호무역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예고 환경입니다. 우리가 뭐 자유무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에서 살아남을 우리가 타개 방안은 뭐냐? 그러면 가장 기본이 기술력이라는 거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생성형 AI, 다기능 로봇,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인간과 기계 시너지가 확대되는 그런 미래 기술 트렌드, 미래에 대한 기술 트렌드를 산업에 접목을 하고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남을 따라서는 안 되고 창의적인 기술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책당국은 유능한 인재들이 이과, 이공계에 진출해서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는 토대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술을 개발하되 정책당국에서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이과 계통에 갈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고요. 자, 두 번째는 기업의 경영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위주, 외형 위주가 아니고 수익성 위주를 해야지 기업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본도 투입해야 되고 신기술 도입이 돼요. 직원들 있죠? 임직원의 지식능력, 교육을 많이 시켜서 지식능력도 확보해요. 경영 아이디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런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인 거하고 편리성은 둘 다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편리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편리성을 올리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무슨 관계느냐? 상충 관계라고 한다. 영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는데, 트레이드 오프는 둘 다가 좋을 수 없고 하나가 좋으면은 다른 하나는 나빠지는 관계다.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효율성 중시 경영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보게 되면 일본 동경에 가면은 국철도 있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서로 한승을 다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전철역에서 한승 통로를 만들면은 굉장히 편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편하게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시설비가. 그러면 시설비가 들어간 만큼 지하철 요금에 인상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럼 만일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하철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다니는 한성 통로를 만드는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지만은 비용을 절감해서 지하철 요금을 안 올리는 게 좋은 건지,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거라는 거죠. 일본에서 배운, 실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국철하고 지하철을 환승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진 않고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편리성을 떨어뜨린 대신 기업의 효율성을 올리는 정책을 쓰지 않겠느냐. 유심히 보니까 지하철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올라간 것은 있는데 내려가는 경우는 없는 경우가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더라고요. 내려간 것은 이미 덜 드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간 것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본 동경의 지하철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식당에서 보게 되면 요즘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다 주문을 하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자, 자동 판매기 메뉴를 주문하는 자동 판매기가 있는데 카드를 안 받는 자동 판매기 현금만 받습니다. 당연히 카드를 받게 되면 고객한테 훨씬 편리한 겁니다. 카드에다 연결해서 바로 돈을 지불을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기계가 효율성이 높은 만큼 자동 판매기 기계가 비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비싼 것을 안 하고 그냥 캐시만 받는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죠. 그러면 식사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식사 가격을 단 100엔이라도 올리지 않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카드까지 사용하고 실시간으로 지급하는 그런 편리성이 좋은 건지 조금 덜 편리하지만 조금 덜 불편하지만 가격을 안 올릴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기업의 경영에서 고민을 해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하철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하철을 보게 되면 세계 어느 도시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랑거지. 근데 자랑거리인데 그만큼 시설이 또 좋게 만드니까 그것도 비용 인상 요인에 포함될 것이다. 골프장 가도 클럽하우스 시설이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하라니까 그만큼 비용이 비싸야 되겠죠. 골프장도 굉장히 원래 있는 데는 아니고 땅을 깎거나 해가지고 인공적인 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골프장 건설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린피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연 친화적이고 클럽하우스를 화려하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린피가 비싸게 되겠죠. 요즘 추세가 골프 내장률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경제학 진리는 뭐냐?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무조건 떨어진다.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떨어진다. 늘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효율성과 편리성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업 규모나 매출액 같은 그런 대형 위주의 경영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수익성을 내야 됩니다. 수익성 위주 경영을 해야지 용속기업, 영어로 고잉 컨설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야지 그 기업이 영속기업이 되고 국가도 기업이 발전해야지 국가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문에서 제가 기고한 보호무역 학대에 따른 타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